도현 씨 간략하게 우리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6년에 이제 퀸즐랜드 대학 입학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으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오동현입니다. UQ를 어쨌든 선택을 하셨어요. 네. UQ라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멜번에도 넣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멜번대는 엔지니어링과는 없더라고요. 이제 과를 선택할 때 원래는 이제 수학과나 엔지니어링 둘 중에 하나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랑도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를 가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퀸즐랜드에서 다니다 보니까 뭐 너무 멀리 가지는 말자 해서 이제 여기 남아 있게 된 것 같아요.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선택을 했냐 추가로 듀얼 전공을 메이저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메이저를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수학과를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좀 실용적인 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이제 일렉트리컬을 들어가게 됐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컴퓨터로 구현을 해내는 작업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맞았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과목이 제일 재밌었다 아니면 제일 힘들었다 이런 거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일 재밌었던 과목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슈퍼컴퓨터를 써서 프로그램을 그냥 한번 짜보고 이 성능을 슈퍼컴퓨터로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드를 짜고 그 프로젝트 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제 자율성에 맡겨서 이제 하는 거라서 그 과목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목 진짜 싫었다 아니면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싫었던 과목은 Professional Practice in Engineering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제 법 같은 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법 같은 것도 간단하게 건들고 그러는 거였는데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게. 혹시 나는 UQ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이다 좋았다 이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큼직큼직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학부생들도 액세스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아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호주 대학교가 정말 졸업이 힘들었는지, 공부하는 게 정말 졸업하기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 게 좀 많긴 했죠. 과제 양도 많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뭐 어느 나라 대학을 가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공부 자체가 잘 맞고 잘 맞으면은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저도 뭐 했고, 이제 지레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UQ도 그게 있나요? 인턴십을 학점을 대체한다거나 인턴십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제도? 인턴십은 필수예요. 인턴십을 무조건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방학 동안 380시간을 아마 채워야 될 거예요. 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십하고 취업하게 된 과정 그런 거 조금 소개해 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작은 방산 장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좀 더 체계적인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랑 준비를 했었죠. 근데 진짜 처음엔 다 탈락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학교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올려버렸죠. 그냥 이력서를.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이제 그거 고치고 이제 또 다시 올리니까 이 정도면은 잘 썼다, 우리 회사 한번 써볼래 하고 이렇게 추천서도 많이 받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 성적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회 같은 것도 꾸준히 나갔고, 해커톤이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드는 그런 대회도 있었고, 뭐 알고리즘 대회 같은 것도 또 나가가지고 이제 랭킹 같은 것도 매기고 그런 대회도 또 나갔었고, 교과 외적으로 계속 그냥 재미가 있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줄 몰랐었던 거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선배들이랑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서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추천서를 받지 않고 지원한 회사에서도 거의 다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IT는 이제 그 이력서만 준비하고 면접만 잘 본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있고 기술이 중점이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따로 시험을 또 쳐요. 보통 이제 기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링크를 회사에서 따로 보내줘가지고 그 링크에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던가 코딩을 직접 해가지고 뭐 그런 세션이 하나 있고, 이제 그걸 합격을 하면은 이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은 줌으로 그 면접자랑 1대1로 그 과제 같은 거를 하나 던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큰 과제를 던져주고 3일이나 며칠 안에 풀어와라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일하는 캔바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캔바에서는 이제 학교 선배들 중에 뭐 좋게 봐주는 사람이 추천서 써주겠다고 하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접 과정들 다 거쳐가지고 인턴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인턴 기간 도대체 뭘 하나? 왜냐면 인턴이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턴 기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캔바에서는 이제 과제를 하나를 주고 하나의 팀에 소속이 돼요. 뭐 권한이나 어떤 뭐 정보나 자료 같은 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다른 평사원들이랑 똑같이 주어지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도 액세스도 다 똑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주어지는 게 조금 더 독립적이죠. 당장 필요한 피처는 아닌데 이제 언젠가는 생기면 좋은 피처 아니면 이제 좀 재밌게 일부러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과제 자체를. 그 과제 이제 3개월 동안 하는 거죠. 인턴 기간에 돈을 받고 했어요? 아니면 받고 했어요? 돈 받고 했어요. 어떤 프로세스로 지원을 취업에 성공했는지 인턴을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인 거죠. 그렇게 인턴 기간 동안 좀 써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채용을 하는 거겠죠. 인턴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회사에서 인턴 끝나고 나서 잡 오퍼를 준 거야 아니면 동현 씨가 인턴 끝나고 이제 평가를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일주일인가 해요. 그럼 이제 그 일주일 끝나고 이제 다 줌 미팅이 다 이렇게 하나씩 와요. 그러면 이제 콜 들어가서 이제 합격했다 피드백 같은 것도 이제 상세하게 주고 끝에 이제 합격했다 안 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캔바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동현 씨가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캔바는 이제 호주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뭐 아직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그래픽 디자인 툴을 제공하는 회사고 작년에 월 1억 유저를 찍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 저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백엔드랑 데이터 업무도 조금씩 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즈번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네. 시드니로 이제 본사로 네. 가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네. 동현 씨가 시드니로 가기로 한 이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브리즈번도 정말 좋은데 신입 입장에서 같은 비슷한 환경이 있는 사람 또래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들어서 가는 게 제일 크고 아무래도 여기 혼자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밥을 줘서 이제 가는 것도 크고 네. 본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본인의 경쟁력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좋아했어요. 네, 그런 문제 푸는 것도 좋아했고 수학도 좋아하고 컴퓨터도 좋아하고 그리고 교과 외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게 다른 이제 전공들보다도 학교에서 배운 게 한두 번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초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공부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실제로 대학교 공부하면서 수학이 정말로 많이 좀 필요한가요? 엔지니어링이랑 IT 분야에 이제 뭐 물론 디자인 쪽이나 아니면은 뭐 UI UX 쪽으로 이제 빠지려면은 뭐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항상 필요하진 않은데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게 제가 이게 재미를 느꼈다는 부분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수학적으로 표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로 푸는 것보다 이제 수학 기호들이랑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수학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요즘 뜨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스태티스틱스랑 리니어 알제브라가 기본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머신러닝 이쪽으로 하려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알고리즘의 성능을 따질 때도 이제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이제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어떤 네. 꿈, 계획 이런 거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우선은 일단 당장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체가 정말 간단해 보이는 것도 유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인프라나 아키텍처가 정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에 관한 거여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어디 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유학생인데 외국인인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호주에서 그쵸.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분야에 있어서 유학생도 그냥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에게 요즘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인터내셔널 애들 중에서 취업을 했다 뭐 그러면 진짜 몇 명 없었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뭐 못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학생 비자 신청을 할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약간 혼자 할만 하겠는데 이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다른 유학원들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일 처리를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다른 자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시간에 너무 아닙니다. 잘 편집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